2025년 8월 14일 10시 오전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슈로 인해서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9시 반을 넘어서면서 기관도 역시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정확히는 매도세가 아니라 매수에서 매수폭을 축소를 하는 거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 장 초반부터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매도를 주도했던 외국인 매도폭을 축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는 분명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3225포인트 전후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될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32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도 장 초반 상승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이었던 823에서 825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저항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현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 813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쪽에서는 긍정적인 뭐 얘기가 나왔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연준 의원들은 아직까지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리고 8월 14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5, 16, 17 연휴잖아요. 그에 따라서 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소폭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건지 난감하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B하이텍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상승을 했던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8%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급등이 나왔죠. 미국의 ICT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를 대상으로 OLED를 제소를 했죠. 그러면서 ITC에서는 BOE를 14년 8개월 동안 미국 내에서 못 팔게 됐죠.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반 전기전자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전기전자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IT 서비스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큰 폭의 성장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철강비철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조세보다는 약세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풍산을 포함을 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전 및 전력설비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원전 관련주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반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유틸리티 관련주 확인해 보게 되면 비스트라,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우라늄 에너지, 카메코가 약세가 이어졌고요. 뭐 일부 신재생 에너지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블로그 파워라든가 플러그 파워죠. 블룸 에너지 이게 수소 및 연료 전지 관련주고요. 퓨얼셀 에너지도 연료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부 혼조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솔라이치와 썬런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퍼스트 솔라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전 관련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는 아직까지 큰 흐름은 없습니다. 러시아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야지 뭔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 해운 운송 확인해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HMM은 3%대, 4%대 가까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뭐 리포트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시계제로의 불확실성의 시대다라면서 대신증권에서 목표가 23,0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목표가가 26,000원에서 23,000원으로 하향 조정된 거고요. 삼성증권에서도 역시 피할 수 없었던 운임 하락의 영향으로 2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증권도 역시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았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5,000원에서 24,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신규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목표가는 24,000원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IM증권도 역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기회가 된 위기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6만원에서 21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52주 신고가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주 보게 되면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동차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차 가격을 인상을 했죠. 그 관세에 대한 이슈로 차 가격을 인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뭐 당연히 수익이 일부 상쇄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SK 테크놀로지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차전지가 그냥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화학 확인해 보게 되면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신재생에너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약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 또 넘어가 보게 되면 지주사 관련주가 오늘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통신주도 강보합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SKT KT 이슈가 있죠. 원래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이 49%까지 들고 있으면 이게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가 나와야지만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 쪽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증권주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생명은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조정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생명이 올라와 있네요. 현대해상은 6%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손익은 부진하기는 한데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적으로는 개선이 됐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설은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이죠. 유틸리티 약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락을 했던 화장품주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와 그 외 혼조세, 유통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제약주 상승을 했는데 코로나와 함께 위고비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하고 오늘은 뭐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게임 엔터주에 대한 악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NC소프트가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3배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펄어비스 실적이 뭐 좋지 않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그러한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되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덕산 네오록스, 덕산 테코피아, 덕산 하이메탈,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인데
어제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오늘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은 참고로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ABL 바이오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기술 수출의 효과로 제약바이오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역시 2분기 연결 기준으로 757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가 84억이었거든요. 거의 80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는 역시 기술 이전 수익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최장암 전 임상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오늘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임엔터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JYP가 올라오는 모습이긴 합니다. 2분기 실적이 잘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1분기 대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 4분기는 2분기 대비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JYP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 약세 이어지고 있고 자동차 결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오늘은 일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미국 주식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수소 연료전지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범한 퓨얼셀이 수소 관련주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슈와 함께 희귀금속 그 외에 자석 이슈가 있는 게 노바텍이고요. 반도체 중에서 필옵틱스가 5%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필옵틱스 하면 유리기판 관련주잖아요. 근데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5%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안에서 세비캠이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되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올릭스, 인바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인바디 쪽에서는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수출 비중이 80%고 원달러 환율 상승 시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유안타증권의 리포트가 있었고요. 코아스템 케모는 특별한 이슈는 없네요. 최근에 이런 이슈는 있었습니다. 오가노이드 협의체를 출범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툴젠도 오늘 5%대 상승을 하다가 4%대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의 실적을 싹 파악해 본 결과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안 올라가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중에 우리도 역시 한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죠. 그런데 그동안 주가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T 소프트웨어 중에서 선익 시스템이 5%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실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 확인해 보냐면 2분기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무슨 얘기냐? 2분기에는 반짝 단기 급등 나오게 되면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3, 4분기 실적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단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오늘까지 거의 다 나와야겠죠. 그러면 정리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종목 몇 개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두산 퓨얼셀이 수소 관련주죠. 오늘 1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워닝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관련주인데 역시 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SJG 세종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 2차 전지 쪽에서 요즘에 눈이 띄는 게 PNT입니다. PNT 조정을 조금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호 타이어가 오늘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단기 급등이 나왔던 게 M게임인데 최근에 외국인 쪽 기관이죠.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엄청나게 이어졌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볼만한 종목들은 하나 더 볼게요. 아이크래프트 갑자기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2분기 영업 손실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뭐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까지 마무리를 하고 오늘 10시 오전 시황민 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